뭐가 깨지면? 균형이 깨지면 변하더라. 균형이 깨졌다는 얘기는 초과가 있는 것이고, 초과가 수요면 가격은 상승하고 하락하고, 서로 사기 위해 경쟁하니까 가격은 상승한다. 가격 상승. 그 다음 초과 공급이면 가격은 서로 팔기 위해 경쟁하니까 가격은 하락. 이게 기억이 나셔야 돼요. 초과가 없으면 가격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예, 가격 변하지 않고 가격은 불변이 된다. 였죠? 그런데 만약에 이걸 알 수 없다면, 초과가 뭔지를 판단할 수 없다면 뭘 판단할 수 없다는 얘기다? 가격의 변화는 판단할 수 없다? 알 수 없다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푸시면 된다는 얘기를 했냐면, 항상 처음 출발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다. 같은 거죠. 수요가 증가했다 그러면 얘를 올린다. 그럼 뭐가 더 높다? 실제 문제에서 풀 때 얘가 더 높죠? 수요가 초과 수요, 가격은 상승. 이렇게 푸는 거죠. 그럼 만약에 공급이 감소했다 그러면 얘를 내린다. 그럼 뭐가 높다? 수요가 높다. 바로 보이나요? 초과 수요, 가격은 상승.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만약 문제에서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이 많이 감소했다 그러면 얘는 초과 수요인 게 바로 보이나요? 보이죠? 그럼 가격은 상승.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꼭 기억이 나야 돼요. 근데 뭐 하나를 꼭 기억해 두시라는 얘기를 쓰냐면, 왼수로 했을 때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동시라고만 주어지면 얼마만큼씩인지 모르니까 이게 정답이다. 그러니까 초과를 알 수 없으니까 가격의 변화는 알 수 없어요가 정답이 되더라. 꼭 비교가 되셔야 돼요. 그 다음 균형 거래량의 변화는 증가면 증가, 감소면 감소. 이것만 안 헷갈리고 문제를 풀어주면 되죠. 꼭 기억이 나셔야 돼요. 그래서 수요 증가면 거래량은 증가.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동시면 증가니까 증가. 그때 증가와 감소가 동시에 이루어지면 그때는 증가량이 더 많으면 전체적으로 증가, 감소량이 더 많으면 전체적으로 감소. 둘이 같으면 불변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때 수요 증가와 공급 더 많이 감소가 이루어지면, 더 많이 감소, 얘가 동시라면 가격은 어떻게 변하죠? 이 둘이 같았는데 얘는 증가, 얘는 감소니까 초과 수요, 가격은 상승. 그럼 거래량의 변화는 얘는 증가, 거래량 감소인데 많이 감소. 그럼 거래량은 전체적으로 감소한다. 이렇게 문제를 풀면 끝나는 거였죠. 기억이 꼭 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내용에서 뭘 꼭 기억하시라는 얘기를 했냐면, 균형점의 이동에 탄력성을 섞어버릴 수 있다고 그랬죠. 탄력성. 그래서 스타킹의 탄력성은 스타킹이 변하는 정도, 수요의 탄력성은 뭐가 변하는 정도다?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 결국 뭐가 변하는 정도라고 그랬죠? 양이 변하는 정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죠? 그런데 수요량의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이, 가격이 변화해도 수요량이 변하나요? 맞죠? 소득이 변화해도 수요량이 변하나요? 다른 재화의 가격이 변해도 변한다? 다른 재화의 가격이 변해도 수요량이 변하더라. 그래서 수요의 탄력성은 크게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 수요의 탄력성인데, 가격이 변함에 따라 수요량이 변하는 게 수요의 탄력성인데, 수요의 가격에 대한 탄력성. 뭐라 부른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 그럼 소득이 변함에 따라 변하는 건 수요의 소득 탄력성. 다른 재화의 가격이 변함에 따라 변하는 건, 도로가 하나면 교차라는 표현을 안 쓰더라. 두 도로가 만나니까 교차. 다른 재화와 해당 재화가 나오면 걔는 교차 탄력성,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었죠. 그때 다른 재화의 종류는 대체재와 보완재가 있었는데, 대체재라면 부호가 뭐가 나오죠? 이 부호가 어떻게 기억하라는 얘기를 했죠? 무슨 안경? 뿔대 안경. 그래서 플러스면 대체재다. 그럼 마이너스면 보완재다. 이렇게 따라 나오겠죠. 그리고 탄력성 계산 문제를 풀 때는 무조건 뭐 하는데? 곱한다. 그래서 얘를 곱하면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탄력성 계산 문제는 곱하는데 뭐가 나왔을 때만, 수요량이 나왔을 때만 나눈다. 얘를 어떻게 외운다?
순하 씨 이렇게 기억을 했었죠. 꼭 정리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수요의 탄력성이 탄력적이라는 얘기는 양이 많이 변하는 거다, 적게 변하는 거다? 잠깐만 여기 보세요. 가격의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이 있을 때 이걸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최종적으로 뭘 보고 싶은 거다? 수요의 탄력성은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를 보고 싶은 거죠. 얘를 보고 싶은 거다. 그럼 만약에 탄력적이라고 주어지면 양의 변화가 큰 건가요? 탄력적이면 양의 변화가 큰 거죠. 그 말 그대로. 그럼 단위 탄력적이면 같은 거다? 그럼 비탄력적이면 양의 변화가 작은 거다? 근데 비탄력적이라고 해놓고 양의 변화가 크다 그러면 걔는 무조건 X? 탄력적인데 양의 변화가 작다 그러면 무조건 X? 맞아요? 완전 비탄력적이면 양의 변화가 하나도 없는 거죠. 완전 탄력적이면 양의 변화가 무한대다? 그때 주의하실 건 뭘 주의해 두시라는 얘기를 했냐면 양이 변하는 정도와 가격이 변하는 정도는 반대로 움직인다. 그래서 사각형이 있는데 얘를 비탄력적, 이제 탄력적이어서 얘를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좌우로 퍼져나가면 양의 변화가 클수록 탄력적이 될수록 가격 변화는 적게 이루어진다. 그렇게 기억을 꼭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를 했죠. 그럼 양의 변화가 무한대가 되면 그때는 가격은 불변? 양의 변화가 무한대가 되면 가격은 불변. 그럼 양의 변화가 하나도 없으면 직선, 가격은 가장 많이 변한다? 그래서 뭐 하나를 딱 집어넣고 문제를 풀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냐면 이게 지난주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 중에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내용이었고 꼭 풀어줘야 되는 내용이었죠. 실은 수요 증가 시 균형 가격은 상승이에요, 하락이에요? 상승. 이거 모르면 혼나요. 그럼 균형 거래량은 증가예요, 감소예요? 증가. 어떻게 알았죠? 증가면 증가니까. 그런데 얘가 더 변하는지 덜 변하는지 많이 변하는지 적게 변하는지 얘를 판단할 때 뭐에 따라 달라진다? 공급의 탄력성. 그래서 공급의 탄력성이 만약 공급이 비탄력적이라고 주면 공급이 비탄력적 이렇게 나오면 뭘 보고 판단하라는 얘기를 했죠? 공급의 탄력성도 결국은 공급 양이 변하는 정도다? 탄력성 무조건 양이 변하는 정도? 그럼 얘는 비탄력적이면 양의 변화가 크다 작다? 작다? 그럼 얘는 덜 변하네요? 그럼 가격은 더 변하는 거죠. 무조건 이렇게 푸시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럼 공급이 만약에 탄력적이라고 주면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이렇게 주면 양의 변화가 큰 거다 작은 거다? 얘 양의 변화가 큰 거죠. 탄력적이라는 게 양의 변화가 큰 거니까. 그럼 얘가 더 변하면 얘는 덜 변한다? 많이 변하고 적게 변하고. 그럼 얘가 만약에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다 이렇게 주어지면 완전 탄력적이면 거래량의 변화가 큰 건가요? 얘는 크게 변하죠? 그럼 얘가 많이 변하면 얘는 하나도 변하지 않는다? 불변으로 바뀌어버리죠. 판단되세요? 얘는 많이 변하는 거고. 그럼 얘가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주면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 그럼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얘기는 양의 변화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균형량이 뭐 많이 변한다 적게 변한다 이런 무조건 X. 완전 비탄력적이면 양이 하나도 변하지 않는다. 불변. 그럼 뭐는 많이 변한다? 가격은 많이 변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끝나는 거였죠. 맞아요? 이게 꼭 기억이 나셔야 되죠. 그 다음 총수입은 전부 다 가수다. 가 곱하기 수였죠. 가격 곱하기 수요량이었습니다. 그때 가격을 올리는 정책을 펼쳤는데 수요가 만약에 탄력적이라면 그 내용대로 주어진 가격 변화보다 수요량이 더 많이 감소하는 거다? 수요의 법칙 반비례. 그럼 내려간 길이가 더 기니까 전체적으로 내려간다?
총수입은 감소. 그래서 수요자가 힘이 센, 수요가 탄력적일 때 가격 인상 정책을 펼치면, 윽박지르면 지껏 뺏긴다. 그래서 총수입은 감소. 그래서 만약에 단위 탄력적인 재화라면 가격을 올리면 꼭 그만큼 수요량 감소, 똑같은 정도. 똔똔 또이또이 총수입 불변. 가격을 내려도 똑같이 증가, 단위 탄력적인 재화는. 그래서 얘는 총수입은 불변. 꼭 비교가 되셔야 되는 거죠. 됐나요? 만약에 완전 탄력적인 재화라면, 완전 탄력적이라면 수요자가 어마어마하게 힘이 세다? 그럼 그때 가격을 올리면, 윽박질리면 약간 뺏기고 온다, 다 뺏기고 온다? 다 뺏기고 온다. 총수입은 빵이 된다, 약간 감소한다. 빵이 된다. 그럼 완전 비탄력적인 상태라면 수요가, 그럼 힘이 하나도 없는 거다? 10원 당한데? 그래서 가격을 올리면 올린 만큼 총수입은 비례해서 증가. 가격을 올려도 수요량의 변화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요. 탄력성의 개념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 양이 변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측정 기간이 단기보단 장기일 때 더 많이 변한다, 양이. 그래서 탄력적이 된다. 규제, 제약, 제재가 적을수록 많이 변한다? 탄력적이 된다.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용도의 다양성이 클수록 더 많이 변한다? 탄력적이 된다. 필수제는 양의 변화를 얼마 가져오지 못한다? 꼭 써야 되니까. 그럼 비탄력적이다? 그게 문제를 푼 요령이었죠? 대체할 것이 많을수록 많이 변한다? 그래서 탄력성은 커진다. 주거용이 대체할 게 일반적으로 더 많더라? 그래서 탄력성이 더 크다. 기억나세요? 그 다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 많은 사람이 힘이 센 거다? 그래서 고소득층의 수요는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탄력적. 고소득층은 고가인 재화를 산다, 저가? 고가. 신주택, 중고주택? 신규주택. 소비 지출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큰 재화, 그게 고가일수록 수요의 탄력성은 커진다. 그럼 저소득층은 돈이 적으니까 힘이 약해서 비탄력적. 저소득층 고가, 저가? 저가. 신주택, 중고주택? 중고주택. 소비 지출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적은 재화는 비탄력적이었던 거죠. 기억이 쭉 되세요? 그 다음 공급의 탄력성 부분에서 저장 비용이 적게 들수록, 저장 가능성이 커질수록 미리 만들어 놓고 대기하고 있다가 공급량을 늘리면 된다? 이게 탄력적이 된다, 비탄력적? 탄력적. 기술 진보가 이루어지면 양의 변화가 더 크게 이루어지겠다? 그래서 탄력적이 된다? 맞나요? 근데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지는 재화일수록, 길게 걸리는 재화일수록 양의 변화를 얼마 가져올 수 없다? 그러니까 탄력적, 비탄력적? 비탄력적. 이게 그냥 머릿속에 들어와 있으면 된다고 얘기를 했죠. 막 죽어라고 외우려고 하지 말고. 됐죠? 네. 5분만 쉬고 이제 경기 변동부터 들어가 볼게요. 5분만 쉬고 시작합니다.